자, 문학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지금 뭉쳐있는 유형들인데, 자, 여러분, 지금 36번 선지가 오답률이 아마 제일 높았을 거예요. 36번 선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오답률이 39%여서 이 세트 중에는 가장 높았고,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게 이제 정답 24%였던 45번 문제였는데, 얘도 좀 이따 같이 볼 거야. 그래서 지금 고전소설에서 뭔가를 꼬아서 내고 있거든요. 근데 꼬아서 낸다는 게 뭐냐면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되게 깔끔하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4번 선지를 예를 들면 볼게.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제 프로블럼 P라고 적어볼게. 해결하죠. S라고 적어볼게. 자, 그럼 봐. 우리가 이거를 시간순으로 한번 해결을 한번 여기다가 쭉 나열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거는 시간순으로 볼게. 어떤 이유,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자, 제가 앞으로 좀 이런 기호들을 쓰는데 설명을 드리면 C는 cause, 원인이에요. E는 effect, 결과야.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게 원인이고 결과, 줄여서 인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인과 구조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인과 구조를. 두 번째, 그 결과로 문제가 생겼으면 냅두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P는 problem, 문제. S는 solution. 자, 이런 걸 왜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마 독서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일 텐데 보셨으면 아실 건데 독서교과서에 글의 구성원리, 응집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룰 내용을 다룬다, 완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글인 거예요. 프로블럼,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야 글인 거야. 그게 응집성이고 완결성이거든요. 그걸 갖추지 못한 글은 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수능 국어 지문은 또는 봐봐. 모든 수능 국어 문학 지문이든 독서 지문이든 이제 이런 구조를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선지도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그럼 봐봐.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지정으로 보면 어디예요? 이쯤 되겠죠. 맞죠? 희생되는. 그리고 봐봐. 니은은 나의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마리. 그럼 봐봐. 니은 자체는 뭐야? S.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 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뭔가 희생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 기호를 가지고 묻고 있는 거지 내용을 묻고 있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자, 이게 직유법이다 은유법이다 안 묻고 있잖아 지금. 또는 예를 들면 뭐 철철철은 이런 의미다라고 묻진 않잖아. 어떻게 묻고 있어요? 그래, 논리 기호를 묻고 있다고요 지금. 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서사 장르에서 서서 구성의 3요소가 뭐니?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럼 여기 사건이라는 거는 갈등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럼 봐라. 그 갈등도 두 가지지. 여러분 내적인 갈등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야? 외적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 갈등을 유발하냐? 사람들 사이니까 외적 갈등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정보, 니은이라는 정보를 대응시켜 봤을 때 그게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 4번 선지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냐 아니면 희생되는 대상이냐.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선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데 자, 목적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게 문제점들인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아닌 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정보가 어떤 논리 관계에 있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필기를 해드렸는데 잠깐 따라오십시오. 자, 문학 킬러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접근 방식이 문제라는 거고 그게 전형적으로 이런 거 예를 들면 주어를 똑바로 잡거나 화자청자 언어 맥락을 잡거나 논리 기호를 잡아보면 거의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잡는 거 좀만 연습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문제죠. 34번 같은 경우에는 뭐로 설계되어 있었다? 주제와 그 주제를 담는 틀, 구조에 대한 것이고 특히 이런 문학 문제에서 구조라고 하면 개념어가 될 텐데 자, 우리 이 문제 접근 아까 기억나죠? 바로 2번 선지로 꽂아 썼던 건 뭐냐면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 있었다? 중심 대상. 잠깐 저 따라와 볼까요? 자, 34번 문제 봐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중심 대상. 두 번째는 뭐라고? 반복적 호명, 도노법이 반복적으로 쓰였냐? 구조 개념어가 반복적으로 쓰인 도노법이냐? 자, 도노법은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 혹격조사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가에서 뭐가 보였다? 혹격조사 아가 보였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봐봐. 가에서 중심 대상이 뭐야? 산이잖아. 그러니까 중심 대상인 산아라고 부르는 이건 당연히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주제를 묻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될 만한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쓸데없는 선지들이 정답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 기르기 위해서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잖아. 더군다나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정말 1년에 몇 안 되는 실전 연습 기회잖아.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 느낌을 잡아주셔야 되고 실전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첫 번째, 시간 안에 푸시면서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출제 의도를 얼마나 제대로 분석했냐, 출제 설계도를 알고 접근하냐에서 도움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 설계도를 봤을 때 이런 접근을 보셨으니까 바로 확인되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5번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전통적으로 특정 작품을 분석해서 해석하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자, 제가 풀어보라고 시간 드렸는데 혹시 풀어본 사람 손? 자, 이거 맞췄다 손. 실전이나 지금 맞췄다 손. 틀렸다 손. 맞췄다 손. 틀렸다 손. 잘 모르겠다 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가 되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은 거냐? 자, 1번 선지 보세요. 1년의 철철철은 숱한 나무들과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로 이루어진 짙푸른 산의 모습을 부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철철철이 있나? 먼저 찾아. 가해. 가로가 어디로 가? 철철철 있네, 여기.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숱한 나무들. 숱한 나무들도 있구나. 세 번째 또 뭐라 그래?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 무성 우거진 산마루 있죠? 이게 뭐? 짙푸른 산의 모습? 그래, 짙푸른 산의 모습? 그래?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자,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질문. 그렇게 푸셨다면 2번 선지도 맞는 거 아닌가요? 1년의 둥둥은 기름질 썰로부터 벗어나 씻긴 하늘로 향하는 흰구름의 움직임. 자, 봐봐. 자, 이제 1년의 둥둥. 둥둥 산을 넘었대. 뭐가? 그래서 기름진 햇살로부터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왔어. 그럼 거기로부터 씻기는 하늘로 가. 그리고 흰구름이야. 움직임이야. 부각이야. 자, 질문 왜 틀렸을까? 그 얘기야. 이게 얼렁뚱땅 내용일치라면요. 사실 2번에서 눈이 확 띄기가 어려워요. 그 대부분의 실전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푸셨냐면 그냥 뭐 2번도 크게 문제 없지. 3번 쭉 읽고 4번 쭉 읽고 5번 쭉 읽고 문제 크게 없지. 뭐지? 이렇게 간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맞췄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저는 맞췄는데요의 사고과정과 풀이과정과 논리과정을 수학처럼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 왜? 그건 일관된 접근을 하실 거 아니야. 객관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어는요. 풀이과정을 안 쓰잖아. 풀이과정을 안 쓰니까 암산으로 처리하니까 거기서 뭔가 실수 하나 때문에 정답이 나가. 또는 실수를 했지만은 어떻게 꾸역꾸역 정답은 맞춰.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자꾸 반복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왜 2번이 정답이고 아닌지, 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고 아닌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정리하셔야 돼. 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은. 이 유형이 작년부터 급격히 많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지점인데 옛날 문학이 너무 쉬웠어요. 그 옛날 문학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 옛날 문학 갖고 설명하면 오 신기하네 넘어가 버려. 그래서 작년 6월 9월 수능에 다 터지고 재수하고 있으면 안타깝잖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봐두셔야 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이면 자, 일단 34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누가 봐도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라는 개념이야. 누가 봐도요. 원경, 근경이라는 개념이야. 누가 봐도요. 1인칭 대명사 화자가 표면에 있냐 없냐야. 이해되시죠? 그럼 봐. 얘는 그럼 누가 봐둬야 되는데 누가 봐도인데 문제는 그렇게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왜?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그래. 자, 선지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아까는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 그리고 이거는 수도 없이 봤어. 얘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 보세요. 다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야. 뭘 잡았어야 돼? 주어를 잡으셨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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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보여요? 두 번째, 그러면 개념 없냐고? 있다고. 철철철, 둥둥, 줄줄줄, 아른아른, 총총. 자, 보이죠? 이게 옛날 시험이었다면 뭘 물어보겠어? 음성상징어라고 물어봤을 거야. 과거라면. 이거 음성상징어 문제예요? 라고 물어봤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음성상징어는 중학생들도 다 알아. 뭐하러 고2고3에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음성상징어고 그 음성상징어에 대해서 엄밀하게 해석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해석 어떻게 해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잡으면 명확해지는 거야. 그럼 봐. 철철철은 산의 모습을 수식하거나 산의 모습을 묘사하는 음성상징어냐는 거죠. 어떤 산의 모습? 이러한 산의 모습. 숱한 나무들,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 숱한 나무들,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로 이루어진 산의 모습. 자, 이것도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지배하는 메타데이터를 붙여볼게. 제가 노란색 형광펜 친 애들은 어떤 정보야? 묘사 정보야. 어떤 묘사야? 시각적 묘사야. 맞죠? 그러면 철철철을 통해서 시각적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특이했던 거야. 철철철은 원래 뭐야? 청각정보야, 청각정보. 근데 청각정보로 시각정보를 묘사하고 있으니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시험이었으면 이게 어떤 감각이냐, 뭐 공감각이냐, 이런 걸 묻는 선지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이유가 뭐다? 접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 접근 방식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잡고 개념어 보이시는 이 느낌이야. 그럼 철철절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얘가 시각정보를 알려주는 형태로 쓰였냐? 철철더 트르득 짙푸른 산이야. 보였죠? 이게 내신이었으면은 뭐라고 선지를 구성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구성을 하잖아요. 맞지? 자, 원관념 뭐야? 산이죠. 보조관념 뭐야? 철철철 흐르듯이죠.
그러면 봐. 원관념 사는 푸른색이잖아. 뭐라고 했어, 그러면? 시각적 심상이죠. 보조관념 철철철 흐른다는 거야. 청각적이죠. 왜? 철철철 때문에. 그럼 봐. 얘는 뭐야? 청각이 시각하죠. 시각이 청각하죠. 원관념인 시각의 청각하죠. 자, 공식화해보자. 자, 뭐라고? A의 비화라고 하는 거고, A는 뭐야? 원관념의 보조관념화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신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여기 내신으로 나온다. 이 지점을 개념 정리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수능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왔다? 학생들 변별력 갖추려고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버렸다요. 됐습니까? 그럼 철철철이라는 음성상징어, 즉 청각, 즉 의성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묘사하고 있잖아. 이걸 내신에서 물어보면 시각이 청각하라고 할 텐데 그걸 1번 선지처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선지 내용일치를 했든 뭐를 했든 탈압박 하셨어요. 자, 2번 선지에서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왜? 내용일치를 했을 땐 이게 분석적으로 안 보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둥둥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자, 근데 봐. 둥둥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의태어죠. 의태어니까 당연히 움직임, 당연히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움직임이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봐봐. 내용일치가 아니야. 자, 부사격 조사 잡아볼게. 기름질 햇살로부터 벗어나. 씻기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봐. 뭐가 있어? 이동의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야? A에서 B로 이동이야. 뭐가? 구름이. 맞죠? 그럼 봐. 2번 선지 와. 구름이 A에서 B로 이동하는지 봐. 바로 답 나오죠. 보세요. 금빛 기름질 햇살이 내려온대. 끝났어. 뭐가 산을 넘었어? 흰 구름이 산을 넘었죠. 즉,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달라. 앞문장의 주어는 뭐야? 햇살이요. 뒷문장의 주어는 뭐야? 흰 구름이라고. 이해되셨어? 즉,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잡으라는 게 이 맥락이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흰 구름이 햇살에서 하늘로 가지도 않거니와 두 번째, 기름질 햇살의 첫 번째 문장과 씻기는 하늘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자체가 다르잖아. 그런데 구름이 햇살에서 하늘로 움직였다? 당연히 틀렸고 그 이유는 주어도 다르고 이동도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답 2번 끝인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잡힌 거야. 됐어? 이거를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논리기호를 잡아서 푸는 게. 그래서 익숙하진 않지만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킬러에서 계속 고생한다는 거.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35번에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벌써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제 얘는 35번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가작품을 분석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과거 시험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겠지만 얘는 이제 신유형인 거죠. 어떤 신유형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논리기호를 잡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주어, 서술어 이런 거 잡으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개념어도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내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선지에 쓰인 개념어들 그리고 논리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겠다는 거고 주어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음성상징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음성상징어는 여기서 특히 뭐로 쓰였어? 청각으로 쓰였어. 그런데 목적어에 쓰이는 건 뭐야? 시각이야.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라는 공간각적 심상을 묻고 있는 1번 선지고 자, 이제 킬러 선지였던 2번 선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음성상징어는 주어가 뭐였던 거예요?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A에서의 B로의 이동이라 그랬었는데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건 없어. 이게 첫 번째 틀린 이유야. 자, 두 번째 틀린 이유인데 A 문장에서 주어는 뭐였다고요? 햇살이요. B 문장에서 주어는 뭐였다고요? 구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를 구름으로 잡기 때문에 A의 주어가 구름이 아니어서 또 틀린 거야. 이해됐어? 틀린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내용일치로 불명확했을지라도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깔끔하게 잠으로 불었어. 이렇게 새로운 논리 구조 틀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선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설계한 것이 최근 문학 킬러 유형의 특징인 거고 자, 여기 3초만 잡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죠. 뭐라고? 절대 난이도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다.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접근 또는 우리가 본 적은 있더라도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그런 접근에서 오답률을 높이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거야. 문학작품 해석에서 옳다 그르다에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오해설 논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엄밀하게 잡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전 여친을 찾다. 전 여친이 나를 찾다. 피해자,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 따른 의미의 명확함을 따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니까 이런 화자, 청자, 언어 맥락 같은 담화 요소로도 분석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로도 분석해봐라. 담화 요소로도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 이런 논리 기호도 잡아봐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는 당연한 주제 구조를 물어봤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문장 구조를 물어봤는 문제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이제. 오답을 가장 높았던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 자, 세 번째 문제에서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블럼 방해냐, 솔루션,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해결책이냐, 즉, 논리기호를 잡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의 논리기호를 이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봐. 나에서 이제 볼 건데, 나 작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용 롤이 졌어요. 자, 그럼 봐. 이거 내신 대비로 좀 정리해볼게. 일단은 시간의 변화가 생겼죠.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씩 불이 켜졌대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공간, 시각 정보의 변화도 왔죠. 농부들은 다 작은 당나귀와 함께 성 안으로 사라졌대. 일단은 어떤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요.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보니까 성 안으로 사라져 있고 성벽이라는 걸 보니까 공간, 성안, 성벽 이렇게 공간적 정보로 세팅하고 있어요. 동시에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이라고 그 성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어느 골동품 상인이라고 자 시공간적 배경을 세팅해놓고 나서 상인이라는 그리고 농부들이라는 이제 인물 세팅을 한 거야. 그러면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왔어요. 숲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을 거고 다시 그 숲이라는 건 지시어라는 걸 봤을 땐 아마도 그 성이 있는 그런 숲 아니겠어요?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대. 자, 문장에 주어 잡으세요. 상인이죠. 서수로 찾으세요. 숲을 찾아왔죠. 서수로 찾으세요. 나무들을 잘라냈죠. 서수로 찾으세요. 들어갔죠. 뭐하고? 잘라내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죠. 이해됐니? 지금 무슨 얘기야? 그래. 엄밀하진 않지만 나무를 잘라내지 않으면 못 들어간 거잖아. 잘라내서 들어간 거잖아. 즉, 나무들은 어찌 보면 문제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잘라내고 들어간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기억 자체는 뭐야? 방해물이자 장애물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쓰러진 나무들만 있고 공터를 떠났고 농부들은 아직도 평화로운 삶에 있고 작은 당나귀들 역시 그렇대. 그럼 이제 이런 것 같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는 골동품 상인이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한 걸 해결했으나 어쨌든 목적에는 다다르지 못했죠. 이해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 논리기호 잡아볼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골동품 상인이 잘라내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걸 제거하고 싶은 거고 제거했다는 거는 골동품 상인 입장에 봤을 때 얘는 문제점이고 잘라냈다는 행동은 해결책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와볼게. 자, 또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씨가 좁아서 이와 같이 처하는 것을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래. 자, 그럼 봐봐. 자,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해치기를 꾀하는 이 결과는 왜 생기는 거다? 이익을 다투어 생기는 거래. 자,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제나게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호랑이 표범 등등등 같다라고 했죠. 같다.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하겠다. 자, 그럼 봐.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 것 같아? 경쟁을 피하라는 얘기잖아. 그 구하는 것과 이익을 다투는 게 원인이잖아. 경쟁이잖아. 경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경쟁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나한테 있어서 문제의 원인은 뭐야? 이익을 다투는 거라고요. 됐어? 잘 들어? 뭐가 문제야? 이익이야 이익을 두고 다투기 때문이야. 이익을 두고 다투기 때문이지. 그럼 봐. 이유는 뭐야? 정확하게 이익을 두고 다투기 때문이야. 뭐가 아니라 이익 그 자체가 아니라. 즉, 내 상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자를 이익을 다투는 행위, 훔쳐가는 행위 때문이라고요. 훔쳐가는 행위가 원인이라고요. 그럼 이익을 없앨 게 아니라 훔쳐가는 대상, 즉 다시 경쟁할 대상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내가 피해버리면 된다고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 문제 1번 선지로 정답 설계한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잘 봐. 그한테 있어서는 그 목적은 뭐야? 그 성을 찾아가고 싶어. 성을 찾아가는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방해가 되는 대상이어서 어떻게 얘기했어? 제거했죠. 그래서 그는 기억을 제거했다고. 다시 주어 그는 목적어 기억을 제거했다고. 다시 그는 상인은 나무들을 제거했다고. 제거한 이유는 문제니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는 나무들을 제거했다고. 왜? 내가 목적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되셨죠? 자, 니은을 볼게. 니은. 내가 목적 추구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들고 있는 상자 또는 이익이 아니라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다투는 것 때문이라고. 훔쳐가는 자 때문이라고. 그럼 누굴 피해버리면 되는 거야? 훔쳐가는 자를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니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갈등 상황 훔쳐가는 자가 문제라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니은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 선지를 일본어로 설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 양상이 확 바뀐 거야. 예전에는 열심히 내용일치하면 판단의 근거가 좀 보여. 내용일치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논리기호를 잡아야만 깔끔하게 답이 딱 하고 떨어지는 거야. 바꿔 생각해보게. 내용일치 백나라는 것보다요. 논리구조 딱 잡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른 거야. 그렇게 문학에서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간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 간단하죠. 내용일치는 눈만 있으면 돼. 시간만 있으면 돼. 눈만 빠르면 돼. 즉 초등학생, 중학생도 연습만 되면 푸는 거야. 그런데 논리기호로는 풀어본 적이 없어. 이런 접근은 처음 해봐. 그럼 열심히 내용일치 해가지고 비벼서 푸는 애들도 분명히 있겠지. 이미 변별되기 시작을 해 거기서. 그래 이렇게 설계했고 이 설계는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풀지 않더라도 내신 스타일로 자꾸 개념을 잡고 풀더라도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체감을 못했다면 이제는 체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야. 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1년에서 제일 큰 특징은 뭐라고? 공간각적 신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고1 내신이었다면 공간각적 신상을 1번에서 밑줄 치고 정리를 했어야 돼. 근데 더 이상 공간각적 신상을 묻질 않아. 청각적 심상으로 시각적인 심상을 표현했구나야. 그걸 철철철이 이런 모습을 부각한다야. 2번 선지는 뭐야? 둥둥이라는 시각 정보가 당연히 시각 정보를 보여줄 텐데 문제는 뭐야? 구름이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야. 구름은 그냥 B야. 동시에 A는 주어가 구름도 아니야. 주어를 똑바로 잡았고 장소를 똑바로 잡으셨으면 공간의 이동을 똑바로 잡으셨으면 보였다고. 그러니까 내용일치보다는 이렇게 정보를 지배하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잡으셨을 때 좀 더 편하게 보이셨을 거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필기 잘들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은 36번의 4번 선지 질문 들어와서 이거 잠깐 짚고 나머지도 방금 제가 설명한 접근법으로 처리가 된다는 걸 같이 보실 건데요. 자, 4번에서 보면은 앞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가 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무를 다 베었으니까 희생된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린 건데 자, 니은은요. 나의 문제의 원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자가 아니야. 사람들끼리 서로 다퉜기 때문이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니은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아니라 상관이 없어. 나의 문제 해결과. 왜? 문제 원인이 아니잖아. 다시 한번 집중한 친구 좀만 확인해 볼게. 다 봐봐. 지금 내 상자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구분하셔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다투는 게 문제인 거야. 상자가 문제가 아니야. 훔쳐가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자 자체는 문제의 원인도 아니고 문제 해결 대상도 아닌 거야. 뭐가 문제야? 그 상자를 놔두고 갈등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예를 볼 건데 여러분 얘도 바로 정답부터 볼 건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내가 얘기한 그 부분이 보일 거야. 잘 보셔야 돼. 자, 여러분 비판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셨지? 그 얘기야. 잠깐 저 따라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논리기호를 써놨는데 이거 독서에 쓰였던 거야. 여러분, 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적절하게 들었다. 이 구조를 자, 봐봐. 우리 카우젠 이펙트 이걸 인과 구조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얘는 문제와 해결책 구조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자, 그럼 봐봐. 주장 근거가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이걸 논증 구조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증명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논증 구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 주장과 근거 구조가 무조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비판을 할 때 근거가 없으면 누가 그 비판을 받아들이겠냐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어떤 이가 비판한 것으로 보았대. 자, 그럼 봐. 어떤 이가 비판의 주체지. 그럼 어떤 이가 비판한 것의 근거는 뭐야? 이렇게 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어떤 이 비판의 근거는 뭡니까? 성신은 명리의 재경과 동일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판한 거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맞잖아. 자, 그 다음 봐봐. 나에게 성시가 자리하여 내가 성시에 자리하여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내가 말했어. 이건 나의 주장이야. 자, 그럼 봐. 나의 주장에 대한 어떤 이의 비판 근거를 다시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비판과 근거가 성시가 명리의 지경과 동일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인지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지금 2학년 문학이 더 쉽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독서는 더 어렵게 나왔어요. 2학년 독서가. 그런데 3학년 문학을 보면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연습은 고2 게 훨씬 좋아. 자, 그럼 봐봐.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 다작품을 읽을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주제다야. 그러면 다의 주제를 잡아볼게. 다의 주제를 잡아보니까 자, 지지, 헌기. 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야. 그럼 봐. 자, 화자가 내 거처를 이름한 것에 대한 이유가 그의 주제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를 밝힌 거잖아요. 됐니? 그럼 지지라는 게 뭐래? 능이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거래. 자, 이거 우리 사자성어로 보면 뭐니? 안분지족이야. 내 분수를 안다는 거야. 그럼 봐.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친다는 건요. 첫 번째 어떤 경우도 있겠어? 자, 경우의 수야.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침이 그칠 곳에 그친 게 아니라 초과될 수도 있어. 이해되죠?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지지했냐? 아니면 지지 그것보다도 부족하냐? 과했냐? 세 가지 경우야.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당연히 어디에? 지지에 맞아야 된다. 그럼 지지라는 건, 안 본 척 한다는 건 뭐냐? 뭘 찾는 거래? 그래. 결국에는 여기 읽어보니까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호랑이, 표범, 고라니, 사슴 등의 예시를 든 거지. 사슴이 호랑이처럼 행동하면 바로 잡아먹히는 거야. 맞죠? 호랑이, 자, 표범이 호랑이한테 덤비면 죽는 거예요. 그 얘기야. 뭘 찾아라? 안 보지 좋게 해라. 뭘 찾아라? 내가 있을 곳을 찾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뭐래? 이런 존재라고 성찰하고 있어요.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예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 표범, 고라니 등등이 성시에 그친 것과 뭐가 다르냐? 얘들아 봐봐. 성시가 뭐야? 시장 또는 성이 있는 곳. 그럼 뭐겠어? 세속이에요. 속세예요. 쉽게 하면 번화가야. 그래, 그 얘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된 거야? 호랑이, 표범 얘네들이 어디에 와버려? 사람들 사는 성시에 나타나. 그럼 지금도 여러분 그거 아니? 푸바 말고 누구였냐? 누구였는데? 조랑말 말고 얼룩말이 서울시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당하고 멧돼지 나타나면 막 기억나요? 코끼리 막 질주해가지고 잡아놓고 그 얘기야.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나면 어떡해? 코끼리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코끼리도 힘들고 사람도 힘든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무슨 얘기야?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지. 내가 동물원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맞죠? 내가 시정까지 나가 너무 초과적인 거야. 그 얘기야. 내가 있을 곳을 찾아라.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나의 본성을 찾아가라. 나의 본질을 찾아가라. 그게 자아성찰의 의미잖아. 이거 고1 때 배웠었던 융동주 작품이잖아요. 자아성찰의 끝에 뭐야? 나의 본질, 나의 본성.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나의 본성, 우물을 통해서 모태적 공간에서부터 존재해왔던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자아성찰 과정인 거잖아. 됐어? 그렇게 맥락을 지어본다면 여러분, 지향이라는 글의 주제 힘들기 어렵고 본성이라는 글의 주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 그래서 정답을 2번이라고 설계한 거야 지금. 이해되셨니? 그러면 봐. 나의 본성,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뭐가 중요했다는 거야? 지지라는 내가 닿아 있을 공간이 중요한 거야. 내가 닿아 있을 공간 어디다? 내가 거처할 공간인 거죠.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수를 표현한 직선이 수직선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여기야. 그럼 여러분, 나는 x라는 나의 변수는요. 어디로 극한값이 수렴해야 돼? a로 극한값이 수렴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a를 뭐라고 보자? 나의 본성이라고 보자. 이해됐니?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의 거처 X를 내가 거처할 공간으로 보자. 내가 지향할 공간으로 보자.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 그래. A라는 본성이 한없이 극한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주제를 똑바로 잡으셨다면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2번이 깔끔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기술 하나를 배우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는 이거야. 내가 다른 선지를 골랐거나 다른 풀이를 하셨다면 그걸 저랑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평가원 교수님들께 배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을 수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저도 알고는 있으나 내신 표현 방식대로 뭐 개념을 잡고 했으나 이런 문제에서 특히 이렇게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 때문에 정신이 분산돼서 자꾸 집중력이 흐려져. 자, 이제 그런 측면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마주했을 때 문제점들 얘기해주면은 그 문제도 같이 제가 도움을 드릴게. 선생님 4번 선지 이해 안 됐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들. 자, 그럼 그 맥락에서 37번도 답을 찾아볼 건데 자, 어떻게 찾아보셔라? 어떤 이가 나를 비판하는 논리기호 잡아보시라고. 왜 비판했는지 근거 잡으시라고. 그러면 5번이 깔끔하게 보일 거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쪽 잠깐 5초만 잡아주시고 영상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필기하시고 제가 이거 라이브로 듣는 학생은 캡처해서 잠깐 필기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성시까지 가겠다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저쪽으로 와서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지금 화자의 위치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궁곡, 심산 궁곡, 깊은 골짜기 또는 탈속적인 그런 공간이겠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공간, 시정이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 가서 살 수도 있겠고 여기에 살 수도 있었던 거야. 자, 그럼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치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화자는 여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물, 동물들은 여기라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왜? 그래야 내가 처한 곳에 살 수 있으니까. 자, 어떤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화자의 생각은? 만약에 동물이 여기까지 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판적인 사람들,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이에요? 자, 화자, 주어는 어떤이야? 얘가 뭐 했어? 비판을 했어. 뭐라고? 야, 너 그냥 여기에 존재하지? 야, 그러면 갈등 자체가 없잖아. 너의 위치가 여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으니 여기에 있는 게 더 낫잖아. 너 왜 굳이 시정까지 가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한 거야. 됐어? 그럼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반박하기 전에 우리 37번의 정답 선지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봐봐. 어떤 이가 나를 왜 비판한 거야? 너가 굳이 세속에 있으면서 갈등하지 말고. 왜? 자, 이 사람의 비판의 근거는 이거예요. 너의 위치가
세속이면 당연히 갈등을 하게 되는데 너는 왜 거기에 위치하니? 갈등이라는 문제를 탈속을 해서 해결하지 라고 비판을 한 거야. 됐니? 그거에 대해서 화자는 뭐라고 재반박하냐면 여러분 보이실 건데 뭐라고 반박을 했냐? 야, 그것도 내 위치가 아니야. 왜? 내가 위치가 여기가 돼? 나의 위치가 여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동물들하고 충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여긴 동물들이 있을 공간이 내가 있을 공간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있게 되면은 나는 누구랑 충돌하게 된다? 동물과 내가 충돌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잠깐 3초 잡아주시고 저쪽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어떤 이가 이제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야, 네 말대로 하면 그냥 너 탈속하지. 그래서 갈등을 없애지. 왜 근데 너는 성시의 가운데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럼 너가 성시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당연히 갈등이 생길 텐데 뭐하러 그런 갈등을 만드니? 라고 했더니 내가 재반박했죠. 자, 무슨 얘기야? 벌레와 짐승이 늪이만 못해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면 뭐랑 같다? 문제가 되는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독충이나 맹수가 나를 해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갈등이 생길 것이다. 갈등이 더 심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결국에는 왜 비판한 거야? 그래. 그의 비판의 논리는요. 성시와 명예지경이 동일시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네가 성시에 있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긴다? 인간과의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탈속적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근데 너는 시정 중심이 있지 않냐? 그게 더 문제다. 라고 비판한 거잖아. 됐어? 그래서 논리 구조를 잡아보시면 그 맥락에서 정답선지를 5번으로 설계를 했다고.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의 주장은 뭐야? 사람은 성시에 살아야 된다야. 그거를 그는 비판을 했죠. 왜 비판을 했어? 네가 성시에 있잖아. 그럼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기잖아.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시에 있다고 하면 되겠어? 라고 비판을 했지. 성시가 명리와 동일하기 때문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 정답은 5번 나왔고 방금 이 문제도 주제를 제대로 잡으셨으면 뭐였다? 그래, 내 본성에 맞춰서 나의 거처를 지향했잖아. 나의 본성은 어디야? 탈속도 아니고 성시 중심에 있지만 내가 지지라고 부르는 그런 곳으로 나는 지향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내용일치로 나름대로 잘 푸셨을 텐데 그 내용일치로 잘 푸는 것들이야 당연히 잘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논리교를 가지고 문학작품들을 해석하고 정답 찾아가는 이 느낌은 처음 보실 건데 이제 이런 게 요즘 문학 킬러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고 문제는 이걸 연습해볼 만한 충분한 문제가 없고 다행히 제가 그거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5월 내신 끝난 시점부터는 고3 과정에서 문학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이런 경향성 있는 문제들 위주로 분석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험 범위가 되는 건 일단 평가원 기출 작년 거 3개 그리고 교육청이나 EBS에서 문제가 좀 엄선된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5월 달에 한 3주 정도 커리큘럼을 해서 6평 대비로 마무리를 딱 지어드릴 테니까 일단 고2 대상 학생들도 들으면 참 좋고요. 고3 학생들은 당연히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4, 38 이쯤에서 해설은 정리가 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키워드가 정답 확률 87%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어들에서 어그로 끌리지 말고 도노법 있는지 확인하셔서 2번 바로 고르셨고 두 번째 음성 상징어를 가지고 공간각도 심상 같은 걸 물어볼 수 있겠으나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라 어떻다? 디테일을 물어보는데 그 디테일이라는 게 세부 내용 일치가 아니라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에서 얘가 이런 시각 묘사를 하고 있냐? 얘가 당연히 구름의 움직임일 텐데 그럼 움직임이라는 거는 당연하죠. 공간의 이동이 있거나 해야 돼. 근데 A에서 B로의 공간 이동이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A의 주체는 더더욱 구름이 아니죠. 그럼 주어를 잡으셨고 공간 이동 잡으셨으면은 2번도 어렵지 않게 보이셨겠다.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의 역할들이 있어. 논리적 역할이 뭐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해가 되니까 제거를 해서 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방해가 되는 건 아니야. 왜? 문제 원인은 그 이익 자체가 아니라 갈등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시에 자, 3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는 왜 비판을 했냐? 야, 네가 갈등을 피하려면 아예 성시 없어야지. 성시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자라고 했지 성시 자체가 명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더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지지라는 것에서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지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 개념이야. 이 개념.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야.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돼. 극한 A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지지야. 옆에다 쓰자. 주제인 지지라고. 자, 그럼 이 지지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예시를 들어봤을 때 호랑이 표본이 성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지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가 비판을 했어. 야, 그렇게 따지자면 아예 탈속을 해서 갈등을 없애야지. 너는 그런데 지금 아예 세속에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갈등이 만들어질 텐데 문제 해결 방법 아니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있을 곳은 동물이 있을 곳이 아니라 인간이 있을 곳이라는 거죠. 또 봐라. 네가 얘기하는 문제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다투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익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상자 그 자체가 아니라 훔쳐가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구분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저 따라오세요. 자, 세속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 뭐니? 이익. 그 이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내 상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갈등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갈등이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야. 이해됐어? 이 세 가지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 이거 자체가 문제 원인은 아니라고 본 거고 이게 문제라고 본 거죠. 좀 더 정의한 보자고. 자, 이익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집합기호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얘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갈등하는 행동이 제일 큰 문제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 설계가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 뭐가 문제다? 명리의 지경, 이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저기서 제가 논리기호로 잡은 C1이 문제 원인이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의 뭐라고? 이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니은을 왜 물어봤냐? 이게 지금 C1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C1, 그 소재 자체, 그 이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 이익 자체는 내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야. 뭐가 문제야?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행동하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 괜찮다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항들을 보시면 이게 내용일치로만 했을 때는 안 보이는 설계가 논리적 과정이나 설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정리도 해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재처리를 해보셔야 돼. 방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도 잘 끝내보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방금 배운 내용을 재구조해보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져볼게요. 자, 현재 시간 3시 50분이고 5분 정도 구조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쉬거나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갈게요.